안녕하세요. (1분) 지각했습니다. 머리가 저 오늘 교복 입었어요. 어때요? 장이원. 저 교복 예쁘죠? 아 근데 마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되게 불편하네. 이따가 눈 이거 다친 게 아니고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게 좀 멋있는 것 같아. 교복 예쁘죠? 저희 교복 예뻐. 좀 그때 크게 살 걸 그랬어. 좀 제가 이 나이 먹고 교복을 다시 입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쵸? 조끼는 진짜 너무 작더라고. 조끼가 진짜 너무 작아. 교복이 작아졌어요. 제가 이것도 갖고 왔어요. 옛날에 쓰던 모범생 스타일. 와 진짜 진짜 공부 잘할 것 같아. 어때요? 초딩 같다고? 안 써야지. 렌즈 안 꼈어요. 하복을 안 가져왔어요. 제가 그때 서울 올 때 하복을 안 챙겼어. 저 근데 살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헬스장을 다녀가지고 인바디를 찍어봤는데 살이 쪘더라고. 그래서 어제부터 저녁에 이제 샐러드 먹고 있어요. 저희 또 내일 모레 아육대인데 또 이쁘게 나가야지. 그쵸? 팬들이 잘하죠. 저 이런 것도 할 줄. 이런 것도 옛날에 했었는데 팬비트하고 막 이런 거 하루는 공부도 안 하고 이상한 것만 하고 말이야. 그쵸? 눈이 그니까 이렇게 하면 멀쩡하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 펜 돌리면 잘한다고? 할 말이 없네. 위아래요? 그럼요. 일단 여러분 저희가 모인 이유가 있죠. 저희 오늘 독서 모임 두 번째 시간에 가져야 될 거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읽을 책은 급류고요. 제가 직접 구매해왔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를 올해 3월? 4월? 3월? 그때쯤 읽었는데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었어요.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못 읽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스토리 다 제 정리해왔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인물 소개도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근데 이거 혹시 노래를 안 틀었네. 사운드 체크. 어때요? 소리 괜찮죠? 짱. 약간 짤로 쓰. 갑자기 하고 싶은. 자, 어쨌든 자, 그러면 독서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급류고요. 정대건 작가님의 장편 소설입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캐릭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여주인공은 도담이고요. 이름이 도담. 제가 MBTI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ENTP인 것 같아요. 도담이는 ENTP고 입이 좀 거칠고 좀 직설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되게 자유분방한 그런 여자아이고요. 남자 주인공은 해솔입니다. 해솔이는 이 INFJ인 것 같고 겁도 많고 좀 내성적이고 약간 좀 부끄럼도 많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미영이는 해솔이의 엄마예요. 미용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창석은 도담의 아빠, 소방관입니다. 그리고 정미는 도담의 엄마예요. 근데 지금 이 정미 씨가 폐렴에 걸려서 입원을 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창석이 정미를 잘 보살펴주고 있는 상황이고 희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희진이는 도담이랑 해솔이의 친구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스토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이 배경이 진평이라는 곳이에요. 진평. 실제로 있는 곳인가? 잘 모르겠네요. 진평 있는 곳인지 좀 말해주세요. 일단 소설 시작이 진평강 하류에 시신 두 구가 떠내려와요. 근데 그게 누구냐? 한 명은 소방서 구조대 반장 최창석이었고요. 여자는 작년에 진평으로 이사와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전미영이었어요. 방금 제가 설명해드렸죠. 미영은 해솔의 엄마, 창석은 도담이의 아빠예요. 그런데 두 분이 왜 같이 돌아가셨는지, 왜 시신으로 발견됐는지 그런 의혹이 일단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진평이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왜 둘이 왜 죽었냐, 심지어 옷을 안 입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담이 아빠랑 해솔이 엄마가 이제 불륜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도 있고 그런 스토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창석은 되게 여러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소방관이었어요. 도담도, 창석의 딸이죠. 도담도 항상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지만 그와 동시에 사고로 좀 잘못되리라는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인 정미도 아무래도 남편이 그런 일을 하면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고가 있을까봐 걱정을 해왔는데 결국엔 이렇게 사망한 걸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전으로 넘어가서 사건이 있기 1년 전으로 넘어가죠. 이 계곡이 되게 유명해요. 진평이 진짜 있는 데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되게 유명해서 많이 놀러 오는데 이제
그 창석 씨는 도담이를 데리고 자주 수영을 하러 갔어요. 도담이한테 물에 뜨는 법도 알려주고 잠수하는 법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계곡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소리 좀 크지 않나? 그쵸? 도담이가 이제 계곡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자꾸 한 소년이랑 어떤 남자애랑, 그쵸, 부금 좀 줄였어요. 남자애랑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되게 하얗고 잘생겼대요. 눈도 되게 크고 되게 피부에 잡티도 없고 되게 잘생긴 남자인 친구랑 자꾸 눈이 마주쳤는데 그 친구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도담이가 그걸 보자마자 망설이지도 않고 달려가서 구한 거죠. 근데 구할 때 이제 아무래도 도담이도 학생이고 여자기도 하고 하니까 힘이 딸리잖아요. 힘이 부족하니까 같이 떠내려갔어요. 왜냐면 해설이도 이제 막 패닉 왔으니까, 사람은 물에 빠지면 이렇게 위에 누가 잡아주면 잡아 내리려고 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창석이 바로 가서 구해줬죠. 그래서 구해주고 나서부터 이제 인연이 시작돼요. 이제 그 미영이, 해설이 엄마도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뭐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평생 뭐 무료로 잘라주겠다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친해져요. 그러면서 해솔이랑 도담이는 사랑에 빠집니다. 이 귀여운 친구들이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뭐 해솔이랑 도담이랑 같이 해솔이 엄마도 보러 가고, 정미씨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되게 아팠는데 뭐 가서 뭐 배도 깎아드리고 해솔이가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정미도 해솔을 되게 좋아하고 잘 부탁한다고 막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 지내다가 되게 잘 지내요. 그리고 둘은 비밀 연애를 해요. 아무래도 진평이 되게 작은 동네다 보니까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그렇게 연애를 하고, 뭐 창석이가 해솔이랑 도담이랑 이제 소방관에 가서 막 세차도 하면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뭐 해솔이한테 나중에 소방대원이 돼서 좀 와라, 같이 소방관이 되자 막 이런 말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가 아까 말한 희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셋이서 도담, 희진, 해솔이랑 항상 같이 다녀요. 같이 다니는데 희진이가 살짝 해솔이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느 때와 같이 이 진평에 놀러온 대학생들이 물에 빠져서 죽는 사고가 발생해요. 근데 그 시체를 너무 정확히 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담이랑 해솔이는 이런 그런 생명의 그런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부터 시작인데, 희진이가 어느 날 이상한 말을 해요. 희진이한테 도담이가 해솔이랑 사귄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희진이가 그걸 듣고 근데 너네 아빠랑 해솔이 엄마랑 어제 어딜 가시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담이가 어제 우리 아빠가 뭐 어떤 삼촌들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이 뭐가 있나? 설마 둘이 뭐 따로 갈 이유가 없지 않나? 비밀로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해솔이한테 물어봐요. 너네 어제 너네 어머니 뭐 했냐? 그러니까
다른 데에 갔다, 뭐 다른 약속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해솔이가. 그래서 이 둘이 뭔가 있다. 그래서 도담이가 아빠 핸드폰을 훔쳐봤는데 이제 정미랑 이제 미영이랑 창석이 다음 날에 깜짝이야. 와, 너 무슨 컨셉이야 너 지금? 너 너 진짜 놀랐어? 당연히 놀라지. 와, 나 성공했네 그러면. 괜찮아? 괜찮아. 한준이 희원아 괜찮아. 이 세상에 귀신 없어. 야, 렌스가 있을 수가 있어. 너 지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지? 어? 갑자기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아니 나 그냥 놀리려고. 오케이. 괜찮아? 너 지금 뭐? 나 지금 체 고등학생이야. 읽고 나 그러면 너 선생님이야 지금. 화이팅. 지금 콧소모 다 놀랐대잖아, 너 때문에. 아 진짜 놀랐어? 당연히 놀라지 나 그러면.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 미안해. sorry. 빠져. 심장아. 여러분 깜짝 놀랐죠? 크게 놀랐어? 너 진짜 크게 놀랐구나. 아니 당연히 놀라는 거 아니야? 진짜 당연한 거 아니야? 진짜 미안해. 뭐 스미마셍. 공부 열심히 해라 선생. 그 학생님 예. 화이팅. 안녕하세요. 진짜 열심히 한다. 화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엿한 성인이기 때문에. 내 에어팟 여기 있나? 여기 있을 리가 있니? 너 여기 들어온 적이 없는데? 나 아까 들어갔죠? 언제 들어왔어, 너가 여기를? 아까 너 놀리려고 들어갔어. 방금? 응. 없어. 어디까지 했죠? 후. 나 저 자식 저거 미치겠어 진짜. 어디까지 했죠? 까먹었어. 어디까지 했어 저희? 네. 이제 희진이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제 창석이랑 미영이랑 뭔가 있는 것 같다. 근데 도담이가 되게 크게 반응을 해요. 크게 와닿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창석이는 소방관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다치고 들어오면 엄마가 아빠를 되게 잘 보살펴줬고, 지금 엄마가 아프잖아요, 폐렴 때문에. 근데도 창석은 정말 성실하게 정미를 보살펴주고, 정미가 엄마예요. 정미를 보살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도담이는 이런 게 사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빠가 아픈 엄마를 두고 다른 여자와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빠 핸드폰을 몰래 훔쳐봤는데 해솔이의 엄마랑 도담이 아빠가 만난다는 소식을 본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해솔이와 도담이가 결심을 해요. 거기를 찾아가야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도 해요. 도담이랑 해솔이랑 얘기를 하면서 너는 나중에 뭘 하고 싶냐. 근데 이제 해솔이는 약사가 하고 싶대요. 약사가 돼가지고 엄마도 호강시켜주고 약대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근데 해솔이는 이제
그런 거 말고 장래희망 말고 나중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같은 거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해솔이는 되게 그냥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싶다. 뭐 바다에 가서 뭐 다이빙도 하고 그러고 싶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두 명이 만나는 곳에 찾아가겠다고 확신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찾아가요. 거기가 어디냐면 계곡이에요. 근데 이제 밤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제 도담이랑 해솔이랑 라이트 엄청 밝은 라이트를 등에 메고 그 산을 올라서 가요. 폭포래요, 폭포. 산을 올라서 갔는데 이제 해솔이가 말리죠. 우리 이거 하지 말자. 왜냐면 해솔이는 만에 하나 자기 엄마와 도담이 아빠가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엄마한테 창피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도담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아닐 거다. 가지 말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도담이는 그걸 무시하고 가버려요. 근데 가다가 해솔이는 진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해솔이가 내 말을 들어줬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해솔 어깨에 맨 라이트를 뺏어가지고 겁쟁이라고 하고 가버립니다 혼자. 근데 해솔이는 그걸 듣고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냐면 해솔이는 너무 마음이 여리고 막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도담이한테. 막 미안하다, 내가 더 미안하다. 그래서 어쨌든 도담이는 그 라이트를 뺏어 들고 혼자 톡톡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래도 해솔이는 따라가야죠. 어떡해요. 근데 도담이가 먼저 도착을 했는데 폭포 건너편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너무 슬프게도 진짜 창석과 미영이 있었던 거예요. 둘이 앉아가지고 뭐 술도 마시고 있었고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도담이도. 그래서 그걸 보고 사실 그 현장을 급습하려고 했는데 그걸 직접 보니까 아 그래 진짜구나 하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돌아가려고 돌아선 순간 해솔이가 이제 따라온 거죠. 그래서 해솔이가 너무 놀라가지고 도담이가 해솔이 보고 너무 놀라서 뒷걸음치다가 아래 나뭇가지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서 이제 창석이가 거기 누구 있냐고 막 소리 지른 거죠. 누구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나뭇가지 밟았는데 소리는 안 났고 둘이 같이 지켜봤어요. 근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비가 오는데 둘이 이제 창석이랑 정미가 계곡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도담이 또 화가 났어요. 왜냐면 창석이가 안전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했거든요. 도담이한테 이 자연을 무시하지 말라고. 근데 비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된 거죠. 위험하다고. 도담이랑 해솔이 보면서 위험한데 하다가 해솔이가 랜턴을 낚아채서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랜턴을 둘한테 비췄어요.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창석이 누구냐고 막 소리를 쳤어요. 막 어디냐고 막 누구냐고. 그러다가 잠깐 서로 쳐다보다가 다시 그 계곡을 봤는데 둘이 사라진 거예요. 미영 씨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창석이 구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랜턴을 켰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이제 빠진 거죠. 그렇게
창석과 미영은 떠내려가서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솔이가 나쁘게 말했나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솔이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하니까 나오게 하려고 랜턴을 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창석이랑 이제 미영이는 물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막 술도 마셨고 비도 많이 오고 정신도 없고 하니까 미영이 빠졌어요 물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해솔이가 물에 나오게 하려고 랜턴을 킨 거고, 그러다 보니 나오게 한 거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뒤로는 그냥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창석 씨와 미영 씨가 이렇게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입부에 나온 그 사건의 전말이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이 진평 사람들이 다 알게 됐죠. 둘이 같이 있다가 세상을 떴다는 걸 알고 뭐 나쁜 말도 하고 그렇게 안 맞는데, 뭐 창석이 그렇게 안 맞는데 막 불륜이 나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 그런 엄청 안 좋은 말도 막 듣고 그러다가 이제 남은 사람이 있잖아요. 미영 씨, 아니지, 정미 씨 도담의 엄마 아파가지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자기 아빠랑 자기들이 자기 가족이 구해준 남자 아이의 엄마랑 바람이 나가지고 세상을 떴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정미 씨가 해솔이한테 못할 말을 해요. 너무 슬픈 나머지 이제 해솔이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집에 찾아갔는데 도담이랑 해솔이랑 엄청 울어요. 처음에 도담이가 나와서 미안하다고 해솔이가 도담이한테 미안하다 막 벌벌 떨면서 막 엄청 울어요. 해솔이 입장에서는 이제 도담이가 내가 랜턴을 키지만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피해망상이 온 거죠. 그래 막 죄책감도 들고 도담이가 자기한테 막 원망스러운 말을 할까봐 너무 걱정도 되고, 하지만 서울로 이사를 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나와서 여기가 네가 어디라고 오냐고 해솔이한테만,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내 딸을 보냐 막 눈이 시뻘거져가지고 기침을 막 엄청 하면서, 근데 해솔이는 또 어떻게 해요? 막 죄송합니다 하죠. 막 연신 막 고개를 숙이면서 울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런데 이제 엄마는 어떻게 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죽게 만들 수가 있냐, 너희 둘은 악연이다, 절대로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다시는 보지도 마라, 그러면서 도담이 손을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문이 닫히고 해솔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고, 그게 해솔과 도담의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정미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기서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 왜냐면 해솔이한테 너무 이입이 돼서, 이 어린 게 얼마나 죄책감도 들고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사실 해솔이는 도담이를 말리기까지 했는데 이 모든 게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해솔이가 전학을 가고 도담이는 진평에 남아서 막 사람들의 막 뒤에 수근거림도 듣고, 막 쟤는 어떻게 저렇게 그런 일이 있고도 잘 사냐 이런 말도 하고, 이때부터
도담이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지고, 그러면서 자해도 시작하고. 여러분, 자해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자해도 시작하고, 엄마는 매일매일 술에 취해서 막 힘들어하고 막 울부짖고 막 울고 이런 걸 계속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담이한테 너는 그 해솔이랑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면 막 죽어버릴 거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 엄마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렇게 살다가 희진이 기억나시죠? 희진이가 사실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희진이가 일부러 그랬나 생각도 했는데, 이때 도담이가 제일 힘들 시기에 희진이가 되게 옆에서 힘이 많이 돼줘요. 항상 도담이를 찾아가서 항상 곁에 있어주고, 도담이가 혼자 있고 싶다고 해도 너 어차피 집에 가면 혼자 있을 텐데 지금 같이 있자 하면서 계속 곁에 지켜주고, 도담이가 좀 삐뚤어졌을 때도 희진이는 항상 곁에서 도담이를 응원해주고. 그래서 희진이 덕분에 조금 도담이가 그나마 살아가요. 희진이가 막 그 도담이 자해한 거 보면서 막 울면서 막 괜찮을 거라고, 다 지나갈 거라고, 미래만 생각하자고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희진이도 정말 좋은 사람이다 느꼈고.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이제 정미 씨는, 엄마는 몸이 좀 괜찮아져서 일을 다시 시작했고 수능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도담이는 해솔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한편으론 미우면서도 너무 그리운 거죠. 정말 어린 나이지만, 어린 마음이지만 사랑했고 그런 친구였는데, 이렇게 없어지고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그립고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해솔이랑 도담이 아빠랑 도담이랑 소방관에서 세차도 하고 하면서 찍었던 사진을 지갑에 두고 다녔는데, 그걸 꺼내서 그걸 태워버려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 해솔이를 잊어야겠다 생각하면서 창석 아빠의 사진도 태우려고 하는데, 불을 딱 켜서 태우려고 하다가 멈춰버려요. 왜냐면 평생 뜨거운 불이랑 싸우던 사람인데 내가 또 불에 태워버리려고 했구나 하면서 나 자신을 되게 혐오하고 되게 죄책감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고 해솔이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1년이 지나고 해솔이는 서울에서 살게 됐잖아요. 이제 해솔이의 외삼촌이 해솔이의 할머니랑 둘이 살 수 있게 방을 이제 구해줘가지고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었어요. 해솔이는 서울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해솔이가 기댈 곳은 할머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열심히 살고 있었고, 할머니랑 외삼촌이랑 엄마가 묻힌 곳도 보러 가고 추모공원에도 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해솔이도 도담이를 계속해서 그리워했어요. 계속 연락하고 싶어 했고, 근데 죄책감 때문에 못한 거죠. 아랍어로 말해달라고? 죄송해요, 아랍어를 몰라요. 어쨌든 해솔이도 계속 도담이를 그리워했고 하나하나 다 기억했어요. 해솔이는 뭐 웃음소리, 감촉, 향기 이런 것도 다 기억을 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가 막 다치시고 넘어지셔서 다치시고 이제 영영 못 걸으시는 상황인데도 해솔이는 할머니 곁에서 많이 보살펴드리고 그런 말도 해요. 할머니가 이제 못 움직이시니까 내 처지가 꼭 식물 같다, 이렇게 산송자같이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해솔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할머니 없으면 난 어떡하냐고 막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해솔이가 유일하게 진짜 기댈 곳이 할머니인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1살이 됐어요. 도담이는 대학교에 갔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됐는데 도담이 조금씩 잊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동아리도 들어가고 거기서 남자친구도 만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 도담이가 느끼기에 사랑은 내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남자친구한테 이제 진평에서 있었던 일을 말을 했는데, 그 남자친구는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떠난 거예요, 도담이를. 그 말을 듣고. 그래서 도담이는 절대 이런 이 속마음을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을 가볍게 만나요. 사랑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벼운 만남을 즐기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아빠의 이주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빠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도담이는. 그래서 엄마는 아빠가 나한테 잘못하면 잘못했지 너한테는 무슨 잘못을 더 그렇게 했냐 그러면서도 응? 왜 안 가냐 그랬는데, 도담이는 이제 그냥 미운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안 갔고, 그러면서도 해솔이가 생각이 자꾸 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해솔이도 이제 대학생이 돼서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해솔이는 삶에 그냥 재미도 없이 알바하고 그냥 과제하고, 알바 과제가 2개가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처럼 알바를 하고 있는데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도담이 목소리,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었나? 했는데 도담이가 진짜 있었어요. 거기 해솔이가 알바를 하는 그 가게에 도담이가 이제 대학교 동기들이랑 회식을 하러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3년 만에 처음으로 재회를 하게 됩니다. 먼저 해솔이는 약대를 갔어요. 약사를 원래 하고 싶었으니까. 재회를 해서 그 전에 이것도 말해야 돼요. 죄송해요. 아빠의 이주기였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즉슨 해솔 엄마의 이주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랜턴을 안 켰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가 너무너무 도담이가 보고 싶어서 잘 참았는데 그때 도담이한테 전화를 걸어요. 근데 도담이가 번호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없는 번호라고 떠서 충격을 받고 아직도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희망을 붙잡고 있었는데 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해솔이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무 재미없이 살다가 도담이를 보게 된 거예요. 도담이를 만나고
안부를 인사를 해요. 잘 살았냐? 들리세요 지금? 끊겼나? 어. 오. 뭐지? 됐어요? 오케이. 끊겼어요. 오케이. 어쨌든 다시 재회를 합니다. 3년 만에. 근데 좀 슬픈 게 여기서 되게 덤덤하게 말을 해요. 잘 지냈냐? 둘이 딱 처음 보고 완전 얼어붙은 거죠. 너무 놀래서. 근데 해솔이 나 여기 대학교 다니고 여기서 일을 한다. 그래서 도담이도 나는 여기 대학교 다닌다. 그래서 잠깐의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안 들려요? 안 돼. 왜 이러지? 됐어요? 들려요? 된 건가? 서로 안부 인사를 묻고 어떻게 지낸지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그때 당시 도담이는 또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남자친구 덕분에 동아리에 들어가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해솔이도 그걸 봤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남자친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남자친구다. 그렇게 하면서 뭐 좋아 보인다, 다행이다, 도담이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도담이가 되게 굳은 표정으로 해솔이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인지 몰랐는데 그러다 도담이가 뭔가 말을 하려. 그래서 갔어요. 나 가볼게 하고 갔어요. 그렇게 기적적인 그런 재회가 끝이 났어요. 근데 해솔이는 그때 도담을 본 이후로 계속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도담이가 너무 보고 싶고, 그때 도담이 번호를 안 물어본 게 너무 후회되고. 이 어느 학교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 해솔이가 진짜 바보같이 도담이 학교에 끊겨요? 미치겠네. 지금 되나? 근데 제 화면에 이렇게 버퍼링이 빙글빙글 돌고 있어. 들려요? 왜 이러지? 다시 킬까? 오케이. 그래, 내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 그쵸? 이제 너무 이러면 한 2시간 걸리겠다. 좀 이제 탁탁탁 설명할게요. 그래서 해솔이가 도담이를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추운 날에 아침부터 가서 한 발짝도 안 떼고 도담이를 기다려요. 근데 다행히도 도담이가 도서관에 가려고 나온 날이었어요. 그래서 마주쳤어요. 마주치고 너 바보냐, 여기서 나 이렇게 기다리면 어떡하냐 그렇게 하면 울면서 그 학교에서 엉엉 울면서 사람들이 다 보는데도
여의치 않고 둘이 끌어안고 엄청 울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둘이. 그래서 둘이 다시 만나게 돼요. 만나가지고 동거를 하게 되는데 처음엔 당연히 너무 좋죠. 그토록 원하던 그리워하던 사람을 만났으니까 너무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던 게 좀 다른 점이 있던 게 도담이는 그날의 일을 잊고 나아가고 싶어 했고 해솔이는 그날의 일들이 아직 너무 마음 깊숙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해솔이는 항상 도담이한테 많이 미안하다고 항상 그랬어요. 많이 울고 악몽도 자주 꾸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도담이는 마음이 안 좋으면서 이제 그때 일을 좀 놓아주고 행복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해지고 싶었는데 이제 해솔이는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둘이 마찰도 좀 가끔 있었어요. 이제 미안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해솔이는 우리 절대 다시 헤어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담이는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말도 안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냉소적으로. 왜냐면 도담이도 도담이대로 너무 힘들었고 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빠가 엄마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기 때문에 결국엔 사랑은 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해솔이 낭비 없이 인생을 100% 살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도담이도 그러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해솔이는 나태해지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삶을 추구한 거고 도담이는 자유롭고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삶을 생각했어요. 둘이 그냥 방향성이 좀 달랐어요. 그쵸. 제외하고 너무 뭔가 터놓고 말하지 않아서 생기는 갈등들로 인해서 많이 싸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긴 하는데 자꾸 싸우고 화해하고 반복을 엄청 해요. 그러면서 막 해솔이가 막 술을 좋아하는 도담이가 술을 엄청 좋아하는데 해솔이는 절대로 술을 절대 마시지 않기로 결심해서 입에도 안 돼요. 절대로 나태해지지 않고 해솔이 입장에서는 절대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무조건 이성적인 말만 해야겠다고 다짐을 해가지고 도담이는 술을 좋아하지만 해솔이는 절대 술을 입에 대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 그렇게 화해하고 잘 지내고 하다가 해솔이 할머님도 뵈러 가서 도담이랑 셋이 뭐 화투도 치고 할머님이랑 이렇게 막 놀아드리고 하는데 할머니가 도담이 손을 잡고 막 너무 고맙다고. 왜냐면 해솔이가 얼마나 속이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힘들어했는지 아는데 너 덕분에 얘가 괜찮아졌다. 그러시면서 할머니가 본인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너희들은 많이 남았으니까 싸우지 말고 잘 살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담이는 그 재활치료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빠가 항상 이렇게 재활치료하는 걸 많이 보기도 했고 해서 그래서 대학교도 그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할머니 막 주물러드리고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마사지도 많이 해드리면서 이제 할머니가 막 도담이한테 돈도 쥐어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래서 그 돈으로 도담이가 해솔이랑 떡볶이도 먹고 막 그래서 이런 행복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또 행복하다가도 둘이 살짝만 엇나가면 엄청 죽일 듯이 싸우고 그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어느 날은 도담이가
동아리 부원들이랑 막 클럽에 가서 놀다가 들어왔는데 해솔이는 그게 너무 싫은 거죠. 당연히 싫죠. 남자친구니까. 그래서 막 도담이는 왜 그런데 해솔이는 이제 당연히 걱정되는 거 아니냐. 너가 술을 마시는데 연락도 안 되고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싸우다가 해솔이가 도담이한테 난 네가 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정신적으로. 근데 도담이가 정색하면서 내가 왜 상담을 받냐고. 네가 받으라고. 너는 모든 걸 그날이랑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냐. 나처럼 사는 게 평범한 거다. 너가 너무 재미없게 살고 너무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거다. 이렇게 막 서로 너무 해서 안 될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막 둘이 막 때리기도 하고 도담이가 해솔이를 막 때리기도 하고 핥히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또 화해를 하고 그렇게 불안정한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됐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이 창석이랑 미영이의 기일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어떻게 할 건지 뭐 뵈러 갈 건지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그날 도담이가 이놈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거예요. 진짜 아휴. 늦게 들어와서 해솔이한테 막 혀 꼬인 말투로 막 나 안 자고 기다렸어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해솔이는 너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해솔이가 물었어요. 내일 어떡할 거냐. 근데 자기는 안 갈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혼자 갔다 오든지. 그래서 해솔이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막 해솔이가 좀 화난 티를 냈어요. 그리고 기일 당일날 해솔이가 이제 도담이가 조금 짜증낸 거를 오늘 좀 경건한 날이니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좀 짜증 좀 줄여라 이렇게 했는데 도담이가 거기서 또 이제 뭐가 경건하냐 그냥 다른 날이랑 똑같다 오버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또 나쁘게 말해가지고 또 서로 싸우고 나서 해솔이 혼자서 이제 엄마 추모공원에 혼자 가요. 그래서 도담이가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정신적으로 되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해선 안 된 말도 되게 많이 하고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그런 스트레스를 풀고 이런 게 좀 있었죠. 해솔이는 그런 도담이가 좀 못마땅해 보였고 근데 도담이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약간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안쓰럽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게 느낀 거예요. 왜냐면 해솔이는 미래가 확실한 친구였어요. 미래의 계획을 막 다 세우고 막 도담이랑 같이 캐나다에 가서 살 계획도 막 짜보고 근데 도담이는 내가 왜 캐나다를 가냐 그건 도망가는 거다 나는 그러고 싶지도 않다 이러면서 또 막 나쁘게 말하고 이렇게 도담이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길에 나가기 전까지도 해솔이가 추모공원에 가기 전까지도 대판 싸우다가 해솔이 혼자 가서 혼자 엄마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도담이 혼자 남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문득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 관계가 사랑이 맞나? 이렇게 싸우고 화해하고 눈치 보고 이런 게 과연 사랑일까 이런 의문이 든 거죠. 그러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홀가분하게 느끼면서 뭔가 이 관계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도 해솔이가 원래 같았으면 나 뭐 먹었어 뭐 내렸어 이렇게 연락이 왔을 거였는데 연락도 안 오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해솔이가 문자가 와서 뭐 밥 같이 먹자 하면서 이제 엄마 추모공원에 이제 심어진 나무를 사진을 보내요. 근데 그거를 받고 나서 도담이는 또 어긋나게 생각을 한 거죠. 너 사진 일부러 보냈냐? 의도가 뭐냐? 죄책감 가지라는 거냐? 나도 너처럼 눈치 보고 미안해 하라는 거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해솔이는 또 울면서 난 그냥 같이 애도를 하고 싶었다. 미안하다. 이렇게 막 사과를 하는데 도담이 또 거기다 대고 나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고. 너 혼자 하라고. 너는 우리 아빠 좋아했을지 몰라도 나는 너네 엄마 싫으니까 그런 거 나한테 바라지 말라고. 근데 해솔이가 오늘은 진짜 싸우기 싫다 이렇게 하는데 도담이가 울면서 어차피 우린 남들 일처럼 싸우는 것도 못한다. 왜냐면 우린 평범한 관계가 아니니까 이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캐나다로 가면 뭐 거기로 가면 뭐 괜찮을 것 같냐, 기억이 다 지워질 것 같냐 이렇게 막 대판 싸우던 중에 집에 초인종이 울려요.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서 아랫집에서 찾아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잠깐 벌써 1시간을 했네? 언제 이렇게 됐대? 지금 초인종이 눌려서 처음에 무시를 했는데 계속 울리길래 나갔는데 누구였냐면 도담이의 엄마였어요. 엄마가 찾아온 거예요. 기일이라서. 해솔이는 너무 놀래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엄마는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칫솔 2개 있는 거랑 뭐 빨래랑 이런 거 확인하고 둘이 같이 살고 있는 거를 확인하고 도담이한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랬는데 도담이는 엄마 내가 설명할게 이렇게 하는데 해솔이는 막 옆에서 쩔쩔매고 있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해솔이를 보면서 엄마가 난 정말 너랑 얽히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해솔이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어머니 저희 사귀고 있다. 서로 많이 좋아한다. 서로 너무 사랑한다. 근데 엄마는 너희 둘이 만나서 참도 행복하겠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담이가 엄마를 데리고서 나가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꿈쩍도 안 하고 서 있으니까 도담이가 해솔이랑 우리가 나갈게 하면서 나가는데 이제 그 뒤통수에 엄마가 너도 날 두고 떠나겠다 이거지? 네 아빠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얼마나 슬퍼요 이게. 근데 엄마 입장에서 그쵸. 저도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슬플 수 있지만 그래도 애잖아요. 이렇게까지 상처받는 말을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소설의 즐거움이죠. 이 모든 캐릭터들의 이 서사가 있네. 어쨌든 그래서 해솔이가 무릎을 꿇고 막 빌어요. 막 저희 둘이 만나는 거 허락하게 해달라고. 저 약대 다니고 있다. 몇 년만 더 있으면 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도담이를. 근데 이제 엄마가 헤어지라고. 아무도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충분히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냐. 이제는 엄마랑 딸 연인까지 끊기 만들려고 이러냐. 짐 싸서 나가라. 다시는 도담이랑 만나지 마라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텅 빈 방에 해솔이 혼자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담이랑 해솔이랑 결국 헤어지게 돼요. 해솔이가 엄청 잡아요 도담이를. 나 너 없으면 안 된다. 나 너 사랑한다. 우리 헤어지지 말자. 근데 도담이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한테 잘하는 게 미안해서인지 사랑해서인지
너도 잘 모르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해솔이는 나는 확실하다. 하나도 안 헷갈린다. 난 너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서 막 도담이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도담이가 막 이렇게 막 뒤로 빼면서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어도 너는 나한테 화도 못 낸다. 왜냐면 너는 죄인이니까. 너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가 그렇게 굴면 굴수록 나는 너를 더 함부로 하고 싶다. 너도 지쳤지 않냐. 근데 이제 해솔이가 아니라고. 다시 만나자 막 잡다가 결국에는 헤어지게 돼요. 도담이가 네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미안해로 들린다고 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해솔이 엄청 울면서 떠나는 도담이한테 네가 떠나면 나는 혼잔데 어떡하냐 그러고 하면서 도망가지 말라고. 너도 책임이 있지 않냐.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본인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해요. 너무 잡고 싶으니까. 근데도 이제 도담이는 개의치 않고 잘 지내라고 하고 떠납니다. 저는 여기서도 울었어요. 너무 슬퍼요. 진짜 꼭 보세요. 안 보신 분들. 그렇게 헤어지고 2년 뒤에 해솔이는 군대를 가요. 근데 소방서로 가요. 소방서 생활을 하고 그 출동 나가서 그 교통사고 현장에 나가서 이제 죽음을 마주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던 찰나에 그 교통사고 난 현장에서 고속도로에서 그 차가 이렇게 해솔이한테 와가지고 죽을 뻔해요. 그렇게 죽을 뻔하고 아 죽음이 정말 나의 곁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도담이한테 메일을 보내요. 한 번도 도담이한테 연락을 안 하다가 이런 죽음에 연관된 사건이 생기고 나니까 메일을 보낼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담이한테 내 번호 이거다. 네 소식이 많이 궁금하다.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이렇게 보내고 해솔이는 이제 제대로 한 거고 저는. 제대로 안 한 거예요. 휴가 나와서 도서관에 항상 살았어요. 맞아요. 생사의 가로에 놓인 경험을 한 거죠. 도서관에 항상 살다가 이제 도서관을 나가는데 선화라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선화는 동기였어요. 그래서 둘이 선화가 먼저 그 말을 해서 둘이 술도 마시고 밥도 먹게 돼요. 그래서 해솔이가 원래 술을 안 마시는데 선화랑 술도 마시고 하다가 한강을 가게 되는데 한강에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해솔이가 한치의 그런 망설임 없이 구해서 그때부터 구해주고 해솔과 선아는 연애를 하게 됩니다. 네. 선아도 해솔이를 되게 많이 사랑해줬어요. 근데 또 끊긴 거 아니겠지?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서로 연애를 하고 있고 그렇게 6년 뒤에 도담이는 물리치료사가 됐어요. 그때 이제 도담도 승주라는 남자랑 연애 아닌 연애를 했어요. 이게 왜 연애 아닌 연애냐면 승주라는 친구도 이제 연애에 있어서 좀 상처를 받아서 앞으로는 그냥 진중한 관계가 아니고 좀 가벼운 뭐랄까 좀 애매모호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느껴서
도담이랑 승주랑 만나는데 사귀는 건 아니고 약간 그런 애매한 그런 관계예요. 그러다가 뉴스가 나온 거예요. 어떤 한 소방대원이 엄청 큰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해서 이렇게 나와서 되게 영웅이 된 그런 뉴스를 봤는데, 그 승주랑 도담이랑 그걸 같이 보다가 도담이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그 소방대원이 해솔이었던 거예요. 해솔이는 소방관이 돼서 이상하리만큼 남의 목숨을 구하는 거에 혈안이 돼 있었어요. 자기 몸은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선아가 되게 해솔이한테 되게 다그쳤어요. 너 몸도 좀 생각하고 소방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업을 가져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래 만났으니까 이제는 선아도 해솔이랑 가정을 꾸려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고, 근데 해솔이는 그런 것보다 이런 구조 활동에 더 목매어 했어요. 그래서 선아가 뭔가 느낀 거죠. 해솔이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너무 지쳐서 이제 다치고 막 깨어나지도 못한 상황도 있고, 선아가 막 옆에서 막 보살펴주고 하는 게 너무 지친 거죠. 그래가지고 선아가 해솔이한테 너 선택하라. 나냐 아니면 이 직업이냐 했는데 해솔이는 선아를 잡지 않았어요. 결국 그래서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 헤어지고 나서 뉴스가 뜬 거예요. 그래서 선아도 그 뉴스를 보고 해솔이를 보러 달려온 거예요. 애가 막 화상 입고 막 그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선아도 얘를 6년간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기적적으로 도담이가 물리치료사잖아요. 도담이 병원에 해솔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해솔이가 도담이가 배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도담이가 해솔이의 담당 의사가 된 거죠. 그 재활치료에. 그래서 둘이 또 기적적으로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둘이 얘기하고 어떻게 지냈냐, 뭐 지냈냐 하다가 저녁도 먹고 그렇게 다시 좀 가까워졌어요. 여기서 조금 그런 게, 일단 승주 첫 번째, 도담이는 승주랑 어쨌든 사귀는 건 아니지만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승주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읽을 때 선아는 그냥 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느낌. 그래서 둘이 다시 재회를 해서 다시 가까워져요. 그래서 승주한테도 도담이가 해솔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승주는 워낙 잔잔한 사람이라서 뭐 질투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냐, 뭐 그러냐,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요. 근데 그러는 승주를 만나서 얘기하는 순간에도 도담이 이미 해솔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냥 머릿속에 온통 해솔이 생각이고, 그냥 이미 확정인 거죠. 둘이, 도담과 해솔이 다시 만나는 건. 그렇게 지내다가 도담이가 여름이 잊고 있던 인물을 만나요. 누구냐? 희진이에요. 도담이가 힘들 때 곁에 항상 있어줬지만 이 모든 사건을 어떻게 보면 일어나게 한 원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발단이죠, 발단. 희진이는 결혼을 해서 애를 또 낳았어요. 그래서 애기랑 희진이랑 도담이랑 만나는데, 희진이한테
도담이가 해솔이를 만났던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면 진평 사람들한테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싫었으니까. 희진이도 어쨌든 진평 사람이니까. 그래서 희진이가 결혼할 때도 결혼식에도 안 가고 그렇게 약간 진평을 좀 멀리 하면서 살았는데 전 여기서 또 울었어요. 왜냐면 희진이한테 이제 해솔이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희진이가 너무 좋아해주면서 막 잘됐다 잘됐다 해주면서 막 힘들었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희진이가.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사실 희진이가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거죠. 그때 내가 괜히 입을 놀려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싶어서 너무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 그때 도담이가 아 내가 너무 나랑 해솔이 생각만 하고 희진이가 어떤 심정으로 살아왔을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었구나 하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희진이는 두 친구의 집이 풍비박산 나고 흩어지는 과정도 지켜봤고 그런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옆에서 다 지켜본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도담이가 그런 희진이를 어린 희진이를 생각하면서 또 마음이 되게 안 좋고 저도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거 읽으면서. 그래서 저는 희진이한테 되게 뭔가 이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보내줄 수 있을 것 같고 속이 후련하고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얘기를 또 하다가 그 해솔이한테 전부였던 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해솔이가 희진이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희진이가 내가 가도 될까? 도담이한테 말을 해줘야 되나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혼자 갔는데 이제 되게 조촐하게 장례식을 했는데 도담이 옆에는 이제 선아가 있었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말했어요. 사실 나 장례식에 갔었다. 근데 도담이는 또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해솔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머님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슬펐을까 하다가 더 마음이 아팠던 게 사실 해솔이는 도담이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도담이가 번호를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책감도 들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괜찮다 막 해솔이가 막 괜찮다 뭐 지난 일이지 않냐 그렇게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좀 아픔을 좀 이해하고 하면서도 서로가 제일 힘들었을 때 곁에 서로가 없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곁을 지켜줬던 승주랑 선아한테 고마운 마음도 들고 특히 도담이는 선아한테 엄청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해솔이가 선아까지 없었으면 정말 혼자였을 텐데 곁을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했고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완전 마지막. 그러면서 12년이나 지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진평에 다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진평에 다시 가게 돼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빠 얘기를 또 해요. 근데 해솔이가
뭔가 말하고 싶은데 계속 말을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항상 다시 재회를 해서 다시 만났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쭉 뭔가 말하고 싶은데 이 안에서 막혀서 못 나오던 말들이 있었는데 도담이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굳이 말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진편까지 왔고 12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다 터놓고 얘기하자 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도담이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건이 있던 날에 엄마 아빠가 떠내려 가던 날에 창석 씨랑 이제 미영 씨가 떠내려 가던 날에 그 해솔이가 먼저 뛰어서 더 빨리 다리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랜턴으로 이렇게 떠내려 오는 둘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손을 잡으려고 뻗었는데 그 어리잖아요. 애가 비실비실해요. 말랐고. 그래서 잡긴 잡았는데 계속 잡고 있으면 해솔이도 같이 떠내려 갈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석이랑 미영이 둘 다 누가 먼저라 할 거 없이 해솔이한테 안 된다 하다가 결국 창석이가 해솔이 손을 놓은 거예요. 왜냐면 해솔이도 같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솔이는 그냥 둘이 떠내려 가는 걸 그냥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는 나를 살리려고 손을 놓으셨어. 나는 너희 아버지께 2번이나 구해진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듣고 도담이는 지금까지 자기가 아빠를 미워했던 그런 마음들이나 그런 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 거죠. 그러면서 해솔이한테 왜 말 안 했냐 그동안 물어봤는데 해솔이 입장에서는 본인이 못 구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좀 더 힘이 있었고 좀 더 건장했으면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야 말해서 미안하다. 너가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두려워서 말을 못했다. 용서해달라. 울면서 막 그렇게 말해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 그러면서 그제서야 도담이는 그동안 왜 그렇게 본인한테 미안하다고 했는지, 그렇게 미안하단 말을 달고 살았는지, 죄책감이 들어있는지, 못했던 말이 뭐였는지 다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도담이가 해솔이한테 자책하지 말라고, 나야말로 그날 일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했어야 됐다, 그리고 고맙다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해솔이 너가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왔다. 그러니까 너를 벌 주려고 하지 마라. 그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상처로 덮어주고 이렇게 보듬어 주면서 도담이가 해솔이한테 너는 나를 용서했냐고 물어봐요. 근데 해솔이가 용서하고 말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도담이가 그럼 너는 너를 용서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두 분도 네가 너를 용서하기를 바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슬프죠. 그러면서 서로 터놓고 괜찮아지고 앞으로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해솔이는 여느 때처럼 확신에 차서 절대 널 놓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트라우마였던 진평에서 12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짜 발판이 되는 거죠.
그치만 현실적으로 남은 사람들 있죠. 선화와 승주예요. 사실 여기 읽으면서 와 뭐랄까 선화가 너무 불쌍했어요. 일단 왜냐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일단 선아랑 해솔이는 헤어졌잖아요. 근데 6년을 만났어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해솔이가 먼저 선아한테 연락을 해요. 만나자고. 그래서 선아는 내심 기대했어요. 다시 만나자는 건가? 그래서 만났는데 해솔이가 만나서 이제 한강에서 공원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말을 못하고 한 2시간 내내 말을 못하니까 답답해서 말 못하다가 선아가 먼저 술 마시자 했는데 이제 나 차 가지고 왔다 소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 상관이냐 선아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되지 않냐 이랬는데 해솔이가 나 헤어졌어. 그게 아니고 우리 헤어졌잖아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나 만나는 사람이 있다. 지금까지 있었던 진평에서부터 도담이와의 관계 사건들을 싹 다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는 해솔이가 너무 다른 사람 같고 도담이를 말하는 해솔이의 얼굴이 너무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해솔이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외로워서 만나나라는 의문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드렸던 기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6년이나 만났는데. 당연하죠. 선아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6년을 만나서 얘가 다쳐서 의식이 없을 때도 계속 보살펴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헤어지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꺼내 놓으면서 사실상 난 널 사랑한 게 아니고 사실 내 마음에 항상 다른 사람이 있었어 라고 고백을 하는 건데 당연히 슬프죠. 그러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니까 해솔이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선아가 그럼 나랑 보낸 시간은 뭐냐 그렇게 말하니까 해솔이가 그런 시간들은 다 진짜다. 사실 당연히 해솔이 입장에선 진짜일 수 있지만 선아한테는 그게 용납이 안 되죠. 선아 입장에서 그냥 내가 그냥 수단일 뿐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선아가 너 지금 왜 이렇게 당당하냐 미안하지도 않냐. 근데 해솔이가 미안하단 말을 안 할 거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뭔가 좋아요. 해솔이가 당당해졌어. 당당해지고 소신이 생겼어요. 근데 이걸 선아한테 올바르지 못하게 표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좋은 방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사실 본인 죄책감을 없애고자 이거는 진짜 해솔이가 잘못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아가 막 울면서 너는 방금 우리가 보낸 시간을 모욕한 거고 내 6년을 다 쓰레기통에 쳐박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도담이도 이제 승주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도담이도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진평에서부터. 도담이 입장에서도 이제 비겁하고 싶지 않았.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여기서 안 나오구나. 잠깐만.
승주 얘기 언제 나오지? 승주 얘기 언제 나오지 여러분? 응? 승주 얘기 언제 나와요? 오케이. 뭐 지났나봐. 아닌데? 진짜 뭐지? 잠깐만. 이거 뭐죠? 다 뒤에 나온다. 오케이. 자, 말하기로 했고 해솔이는 복귀를 했고 여러분 다 왔어요. 자는 거 아니죠 여러분? 진짜 이제 엔딩이에요. 해솔이가 복귀를 했는데 또 복귀하자마자 큰 불이 나서 간 현장에서 동료를 구하려고 해솔이가 탈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시 그 현장에 들어가서 결국 엄청 큰 부상을 입게 돼요. 근데 그 시각에 이제 도담이가 엄마 집에 가서 엄마한테도 이제 해솔이랑 다시 만난다는 거 말을 하려고 갔는데 뉴스가 또 나오는 거죠. 큰 불이 났다. 근데 거기에 그 현장 안에 4명의 소방관이 갇혀 있다. 그걸 보고 옛날에 어린 시절에 아빠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불안했던 것처럼 엄청 불안감이 생긴 거죠. 혹시나 해솔이가 거기서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래서 해솔이한테 그 현장에 가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나 사실 해솔이랑 다시 만난다. 그러니까 엄마가 또 너 진짜 미쳤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엄마한테 차라리 나한테 욕을 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그러면서 엄마가 해솔이 욕할 때마다 나한테 욕하는 것처럼 들렸다. 엄마도 다 알지 않냐. 내가 해솔이 끌고 간 거다. 근데 사실 엄마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자기 자식이 그렇게 생각하기 싫었던 거죠. 왜냐면 엄마도 얼마나 슬펐을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현장에 갔는데 결국 해솔이는 크게 부상을 입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해솔이가 의식이 없을 때 선화랑 도담이랑 같이 간호를 해줘요. 맨날 찾아와서. 근데 서로 선화 입장에서는 모르겠는데 도담이 입장에서는 선화가 되게 고마운 사람인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둘이 약간 연대도 생기고 선화가 이제 뭐 옛날에도 많이 이렇게 의식이 없었던 적도 있는데 결국엔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선화가 도담이한테 사실 도담 씨가 너무 부러웠다. 그 같은 아픔을 가진 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런 생각도 했었다.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뭐 그렇게 약간 이상한 관계? 그냥 선하고 너무 불쌍해요. 네, 불쌍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해솔이 깨어났어요. 갑자기 짜증나네 막. 이게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선아가 불쌍해하고 도담 해솔한테 너무 이입이 됐는데 갑자기 짜증이 나네 막. 이렇게 좋은 사람을, 선아같이 좋은 사람을. 어쨌든 그래서 네, 일어났어요. 해솔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아한테 미안하대요. 미안하면 그러지 말지. 그렇게 둘이 잘 끝났어요. 그리고 승주가 남았죠. 도담이가 승주한테 얘기했는데 승주가 되게 잔잔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되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 도담씨까지 나한테 이러면 나 진짜 다시 사랑 못하는 거 알지 않냐, 나는 왜 아닌 거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승주가 도담이한테 나 너 사랑한다, 내가 정말 잘 할 테니까 제발 떠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도담이는 칼같이 헤어지자 하죠. 미안하다, 승주씨 괜찮을 거다. 와, 너무 승주랑 선아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어쨌든 둘이 행복하게 살아요. 살고 뭐 1년 후에 또 같이 배를 타고 추모선이라는 걸 타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바다에 뭐 유골이나 이런 거, 꽃 같은 거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추모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같이 타서 이제 그 창석 씨 아버지, 도담의 아버지 뼈가루를 이제 뿌려드리고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떤 여자아이가 또 물에 빠져서 그걸 구하고 도담이가 12년 만에 수영을 하면서 뭔가 서로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했다, 그리고 앞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줄거리는 끝이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했네, 그쵸? 다음부터는 좀 뭉탱뭉탱이로 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끝이 나는데 제가 이걸 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 본 거니까 좀 감정선이 좀 달랐는데, 저는 처음 볼 때 되게 몰입해서 너무 막 울면서 봤고, 이 사랑의 열매인 도담이랑 해솔이가 너무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도 꼭 시간이 된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면 이게 진평에서 오는가? 어디더라? 아, 나 인덱스 붙여놓을 거야. 정확히 어딘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이에요. 도담이가 느꼈다고 하면서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죽을 것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살 날이 남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구절이었던 것 같은데 전 그게 제일 좋았고, 뭔가 다시 읽으니까 진짜 선아랑 승주가 너무 불쌍하네요. 희진이도 너무 불쌍하고. 어쨌든 이런 내용의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더워라. 재미없었죠? 2배속으로 나중에 보세요. 2배속으로. 아니, 다음부터는 좀 줄거리를 좀 진짜 간략하게 설명해야겠다. 너무 디테일하겠다, 그쵸? 저는 재밌었어요. 코스모도 재밌었길 바라요.
근데 이거 지금 되는 거 맞지? 여러분 댓글이 안 보였네 지금 7분간. 뭐야 나 그래 나 혼자 떠드는 줄 알았어. 아 좋았어요. 아 다행이다. 아 그래요? 진짜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좋은 구절도 많고 이 대사 하나하나가 진짜 마음이 진짜 콕콕콕콕 아파요. 그래서 꼭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이 또 안 올라오네. 아니, 댓글이 안 올라와. 나 지금 7분째 나 혼자 떠든 줄 알았어. 이거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지? 댓글이 안 올라와. 독서를 좋아하게 되었을지도. 또 멈춰 올라오고 멈추고 이렇게 된다. 이상하네. 그럼 댓글을 예상해서 해야겠다. 어쨌든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와 나 미치겠네 이거. 와이파이 한번 켜볼게요. 안 되네. 돼요? 아니 오늘 라이브가 이거 내 핸드폰 이상한 건가? 소리가 안 들려요? 돼요? 댓글 보인다. 돼. 좋아? 오케이. 딴 얘긴데 정미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치. 사실 아픈 아내 두고 바람 피는 거 진짜 잘못이. 결과만 보면 둘 다 과거에서 벗어났지만 중간까지만 읽었을 때는 둘이 안 만나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 그쵸. 근데 저는 사실 안 만났으면 더 서로 더 망가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끊겨? 안 들려? 왜 이러지? 진짜? 이거 와이파이라 그런가 봐. 지금 어때요? 괜찮아요? 제가 보이시나요? 이거 1시간 반 동안 말하니까 이게 힘들다. 보이는 줄. 오케이 잘 들린다고 믿고 댓글이 멈췄는데 나 이 댓글 보고 싶은데. 맞아 배터리 연결했어요. 또 멈췄어 댓글이. 나도 코스모의 그 생걸 듣고 리방 다시 킬게요.
와 이거 또 안 꽂힌다. 나 정말 미쳐버리겠다.